안녕하세요. 공간 디자인 1수업에서 미술관 관람동선, 컨텐츠의 공간적 분석과 설계라는 주제로 진행한 디자인학과 서피스 디자인 전공 김영우입니다. 발표했던 1부에 이어서 2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앞선 1부와 다르게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떻게 진행해 왔었는지 실제 발표 자료 중 일부를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젝트 주제는 써있는 대로 미술관의 관람동선, 컨텐츠의 공간적 분석과 설계라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젝트 시행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평소에 미술관을 매우 좋아해 많이 방문하는 편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많이 방문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전시를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은데요. 전시가 전시 기획자 중심으로 맞춰져 점점 획일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작품 콘텐츠는 전시 기획자가 아닌 관람객이 보는 것인데 기획자 중심으로 맞춰지면 이런 콘텐츠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요. 시간수 나열로 진행하다 보니 후반대에 가선 지쳐서 제대로 관람하지도 못하고 나온 점이 전시를 방문한 관람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디자인은 관람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되었으며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제고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전시 동선과 콘텐츠에 대해 시간, 공간, 인간의 시점으로 나눠 분석해 본 표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4곳의 전시회를 A, B, C, D 군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이에 따라 키워드를 도출해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관람객과 그리고 또 콘텐츠입니다. 관람 동선에 있어서 작품을 관람할 때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은 무엇이며 사람이 하나의 시퀀스를 거쳐가며 전시를 관람하게 될 때 어느 지점에 하이라이트 작품이 있어야 집중감이 최고로 유지되는지에 따라 초점을 맞춰 진행했습니다. A미술관은 D뮤지엄에서 진행한 아이로 그리는 것보다 멋진 것은 없어 전시를 중심으로 제가 현장 답사를 했었는데요. 이 작품의 경우 일단 공간에 들어갔을 때 앞에 책상이 있고 그 책상을 따라 사람들이 일렬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구역에 비해서 직접 책상 위에 올려놓고 디자인한 것 같은 느낌도 주고 여러모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로를 진행했었고요. 방 하나를 하나의 방처럼 꾸며서 진행한 전시입니다. 이는 제가 A미술관 도면도에 걸었던 동선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는 도보수를 의미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꼬였는지 혹은 페이스가 낮춰졌는지 이걸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제 따르는 B미술관의 경우 더 서울 라이티움에서 진행된 메가네스 아이코닉전인데요. 이 전시회 같은 경우 메가네스가 패션 일러스트 작화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일러스트를 놔두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거에 맞춘 의상을 전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이 사진의 경우 중간에 마련된 패션쇼의 현장처럼 꾸며놓은 전시실인데요. 여기서 봐야 할 점은 여기 부분에 있는 걸 보면은 때움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전시를 진행하다가 저는 가까이 가서 봤었어요. 대체 왜 여기가 회색으로 물들어 있지? 보니까 이 부분만 페인트가 달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부분마저 캐치를 못하고 보수를 못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전시였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바닥에 깔린 것과 빛에 반사돼서 잘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면서 일러스트를 관람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잘 나오진 않았는데 벤치가 있어서 한 전시의 중간쯤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같이 앉아서 전시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코너가 되었습니다. 전시 후반부에 있었던 딱 여기서 나가기 직전에 있는 의상입니다. 옆에는 패션 일러스트가 있었고요. 이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느냐를 보여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B미술관의 도면에 제가 동선에 소요되는 도보수와 작품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미술관의 경우 상당히 도보수는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특히 바닥에 화살표가 크게 붙여 있어서 길을 잃거나 헤맬 걱정은 없었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작품에 집중은 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C미술관 같은 경우 롯데뮤지엄에서 진행된 끝없는 여정 제임스 진이라는 전시였습니다.
이 전시의 경우 일러스트 사파나 혹은 만화책 커버 디자인, 또 이런 시각 비주얼 디자인 쪽에 좀 더 많은 작품을 드러낸 작가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전시를. 특히 상당히 규모가 넓은 편이라서 큰 작품을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했는데도 갑갑함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만화책 커버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바닥에는 만화책에 실제 들어갔던 일러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임스 진의 작품 중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뜻을 가진 작품이었는데요. 특히 여기 거울을 통해서 물구나무 서는 것처럼 거꾸로 뒤집힌 아이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 있어서 특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시 미술관 도면과 동선, 도보수, 작품수, 그리고 작품 크기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특히 봐야 할 점은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출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전시라고 봤을 때 관람객들은 들어가서 중간 부분에서 한 이쯤 부분에서 많이 지쳐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에 큰 작품을 배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피곤함을 줄여줬고요. 이제 전시장 크기가 넓은 편이라서 가면서 중간중간 둘러볼 곳이 많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D 미술관은 대립미술관에서 진행한 하임의 아윤 숨겨진 7가지 사연이라는 전시회였는데요. 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 가구 디자인과 오브젝트 디자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품 수는 적었습니다. 그런 일러스트 디자인도 했었고요. 이걸 둘러가면서 앞을 보게 됩니다. 여기 전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바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층하고 잘 분위기도 어울렸고 오히려 검은색보다 잘 보이지 않아서 나았던 것 같아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런 식으로 둘러봤을 때 너무나 협소한 공간에 이런 화병을 넣음으로써 잘 보이지도 않고 특히 이 빛 반사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사진이 최대한 밝기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찍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경우에도 되게 빛 반사가 너무 심해서 잘 힘들었고요. 이런 점에서는 아예 이 부분을 트고 더 보기 쉽게 놔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또 이런 창문이 되게 협소해서 비행기 기내식당이고 되게 애매했었던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층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조명이나 이런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공간에는 가구들을 한꺼번에 배치해서 앞에 있었던 일러스트와 그리고 가구 이런 식으로 작품을 모아놓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이제 D미술관의 도면과 동선, 도부수, 작품수, 작품 크기를 표현한 거예요. 이 D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층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1층의 경우 기념품샵하고 카페 등이 있었고요. 올라가면서 점점 작품이 여기는 일러스트 쪽이 많았고요. 또 화병이 많았었고 오브젝트가 많았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가구가 많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쪽보다 좀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 아무래도 관람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가야 하기 때문에 큰 공간에다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해뒀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끝났던 D미술관의 전시였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가 재현하고 싶은 바는 이와 같습니다. 또 이제 컨텐츠에 있어서 기승전결식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기승전결식 구성은 기존의 작가 중심적인 연대기적 구성에 치중된 공간 설계가 아닌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잡는 구성이에요. 하나의 맥락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듯 전시를 기획하며 관람자의 체력을 고려해 제일 집중감이 좋을 전시의 3분의 1 지점에 하이라이트 전시를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롯데뮤지엄 부분에서 앞부분에 하이라이트 전시나 혹은 중심이 되는 전시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이제 테마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관람객이 2명 이상 방문할 때 관람객은 서로 대화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갑니다.
이때 관람 테마가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관람객은 전시를 보면서 대화를 통해 서로와 상호작용을 하며 이는 보다 집중감 있고 효과적인 전시 주제 전달을 이끌어내요. 아까 전에 가령 말씀드렸던 하임의 아이온 숨겨진 7가지 사연 전시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전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숨겨진 7가지 사연이라고 전시가 진행되면서 점점 스토리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7개까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대중성, 관람객의 특성에 맞춰 시퀀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시는 입구에서 출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예술활동입니다. 또 각 전시마다 다루는 작가, 작품에 의해 이끌어지는 대중성과 비대중성이 다른 것인데요. 예로 들어 보자면 팝아트를 다루는 전시회를 갔을 때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고전적인 예술 가치보다는 이제 21세기나 현대에 맞춰서 작품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토존도 더 많고 SNS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향도 더 크고요. 이제 이런 관람객의 특성에 맞춘 시퀀스로 전시장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관람객은 보다 덜 지치고 효율적으로 감상하기가 더 좋겠죠.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식 부대시설 공간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벤치가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중간에 쉬어갈 수도 있고 또 여기 1층을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전시를 관람하고 그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는 아까 전에 테마를 설정하는 것에서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4곳의 전시회 전부 모두 전시장의 입구 또는 출구에 관람객을 위한 휴식 부대 시설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카페와 같은 것이었죠. 전시가 끝나고 휴식을 취하며 전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감상에 도움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이를 선호한다는 것은 수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공간 설계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2회 정도의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이른바 유명하고 큰 미술관의 경우 같은 공간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방문한 관람객들이 또다시 방문하고 또다시 방문하면 이제 공간 중심으로 단조로운 설계가 진행되어서 이 전시는 저번 전시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지루함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서 이런 공간 설계 고찰 같은 게 새롭게 대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선행 연구 중에는 관람객의 시선과 관련해 진척이 있는 결과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할 사람도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런 컨텐츠 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에 대해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또 이런 연구는 공본시설에서 전시 공간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영역에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연구가 이어지길 바라며 추후에 이어서 다시 다뤄보고 싶습니다. 연구에 참고했던 논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